자, 원자 모형. 자, 입자설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데모크리토스 이 두 사람이 서로 입자냐 아니면 입자가 아니고 물질은 다 그냥 연속되어 있느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턴이 원자설을 주장합니다. 원자설. 돌턴은 이 원자설을 주장한 것은 뭐 질량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성분비 이런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델이 필요하니까 들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그 푸딩 모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누구? 톰슨의 이제 모형인데 전체적으로 플러스고 여기 전자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듬성듬성 박혀 있는 이 전체가 그냥 플러스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누구? 톰슨.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공부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톰슨 다음에 러더퍼드가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전자가 원운동한다라는 개념, 행성 모형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주변에 전자가 얘는 원운동하는 겁니다. 원운동. 자, 요게 이제 누구 거다? 러더퍼드. 자, 그리고 요거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보완하는 형태가 나왔는데 그게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그래서 수소 원자 모형, 요거는 이제 요건 보호입니다. 여기서부터 거의 뭐 양자 역학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겠죠. 요 전자가 원운동하는 걸 여기서는 정상파의 운동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어요. 이것도 나중에는 다 공부를 해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것이 이건 수소 외에 다른 원자가 좀 많이 있는 다전자 원자 한테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현대 모형은 뭐냐면 전자 구름 모형 해가지고 그게 이제 현대입니다. 현대 사용하는 건데 이건 확률입니다. 확률. 알겠죠? 그래서 확률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이 이렇게 딱 진행되는데 우리는 뭐부터 좀 봐야 되느냐? 톰슨. 자, 그래서 톰슨을 보면 이제 톰슨이 뭘 했느냐? 전자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전자. 근데 이 전자를 발견할 때 처음부터 전자 이렇게 안 게 아니고 음극선이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한 거예요. 톰슨은 음극선을 실제로는 발견하는 거예요. 음극선. 근데 이 음극선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전자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음극선을 이제 성질을 한번 보겠는데 음극선 거기 보시면 이제 전기장을 걸어준 거하고 자기장을 걸어준 거, 그 다음에 물레방아, 그림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자, 전기장 요거 성질을 먼저 보면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기장을 걸어주면 여기 쪽에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걸리면 음극선이 이렇게 원래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휘어지느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어느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자기장 여기가 N극 이쪽이 S극 이렇게 잡으면 얘도 원래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될 선이 휘어지는 거죠. 휘어지는 거. 요거는 이제 어느 쪽으로 휘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우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혹시 압니까? 그러면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 그거 찾을 때 우리가 오른손으로 할 때는 이거였고 왼손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죠? 자, 뭐 오른손으로 하든 왼손으로 상관없으니까. 자, 손가락 4개가 뭐였죠? 방향, 전류. 무엇의 방향? 자기장? 전류야 자기장이야? 자기장? 자기장. 자기장. 그 다음에 이 엄지가? 언제가 전류? 전류. 자, 근데 얘가 음극선이기 때문에 전류는 어느 방향이다? 음극선의 반대 방향.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내려주고 엄지를 펴서 이 음극선의 방향이 반대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바닥 방향으로 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손바닥 방향으로 우리 쪽으로 휘어지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두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봅시다. 이쪽이 N극, 이쪽이 S. 이렇게 약간 입쪽으로 두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위쪽으로 휘어지겠네요.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더라고요. 요 위에 가니? 요 위에 가죠? 자, 그 다음에 앞에다가 어떤 물체를 뒀더니 이렇게 물체를 뒀더니 여기에서 빛이 쭉 가다 보니까 이 뒤쪽 스크린에 어떻게 보이더라? 스크린에 요곳에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직진성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 전하가 있고 여기에서는 자기장에 힘을 받는구나. 힘을 받는다. 즉 자기력을 받기 때문에 얘도 자기장을 발생시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직진성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바람개비를 아주 가벼운 바람개비를 설치를 했더니 이 바람개비가 어떻게 돼?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질량이 있구나. 알겠죠? 질량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입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전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자의 비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전하에 무엇을 아느냐면 전하량도 알아요.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19승 마이너스 19승 프로. 저것도 약입니다. 뒤쪽에 조금 숫자가 더 있는데. 자,
자, 요 전하량이 이렇게 되는데 이 전자의 전하량을 나중에 뭐라고 할 거냐 하면 기본 전하량이라고. 그 얘기는 저 양보다 더 적은 양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기는 쟤네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거보다 작은 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톰슨은 푸딩 모형을 얘기를 하는데 이 푸딩 모형도 그냥 단순히 나온 건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형태로는. 자, 그래서 톰슨이 푸딩 모형을 제안하고 난 다음에 제 제자입니다. 러더퍼드가 저걸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어떤 실험을 하느냐면 금박, 아주 얇게 만든 금박입니다. 금박, 금으로 된 걸 거의 어느 정도까지 원자 하나가 이렇게 배열될 정도까지 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뭘 쏴보느냐 하면 알파 입자를 쏴봅니다. 알파 입자. 알파 입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체가? 수소? 헬륨? 원자 핵입니다. 헬륨 원자 핵이에요. 헬륨. 이런 거는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헬륨 원자 핵.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여기에 전부 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흩어져 있고 플러스도 그냥 전체적으로 이 전압값이 이렇게 전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이렇게 쏘면은 숭숭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더라?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스크린이 있으면 여기에 다 박혀야 될 알파 입자들이 간혹 어디에도 박히더라? 이런 곳에도 박히더라고요. 굉장히 심하게 튀어버린 거죠. 심하게. 그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전하량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가운데 원자의 가운데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플러스가 집중된 것이 있다. 그래서 알파 입자가 가다가 반발력에 의해서 심하게 튕겨나가는 이런 부분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원자 핵 발견. 이 사람이 원자 핵 발견. 그죠? 그래서 요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래서 원자 핵을 발견했다. 자, 요거 꼭 알아두시고. 됐죠? 자, 그럼 다음에 뒤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수소 원자 모형이 나오는데 얘의 그 모형을 보완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요건 조금 이따가 그 문제점이랑 같이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 보시면 이제 전기력이 나옵니다. 전기력. 자, 전기력은 전기를 띤 입자들 사이에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력.
자, 전기력은 요거는 쿨롱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쿨롱의 힘. 자, 쿨롱의 힘은 우리가 힘 F. 이렇게. 우리가 F라고 하면, 힘인데, 이 힘은 종류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힘의 법칙에 따라서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한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자, 여기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가 예를 들어서 있다. 라고 하면 서로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밀어낸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죠? 자, 요게 F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F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요건 비례상수입니다. 비례상수. 무엇에 관계가 되느냐 하면 둘 사이에 거리 R 그리고 얘가 가진 전하량 Q1 요거 Q2 이렇게 잡으면 자 R 제곱에 반비례 하고요. 그 다음에 Q1 Q2 요것에 곱에 비례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알겠지? 자, 요거 뭐하고 생김새가 똑같다? 어떤 힘하고 생김새가 똑같은 거야? 안 똑같은데. 뭐. 생김새. 그거? 그거. 뭐였지? 그거. 생김새가 똑같은 힘이 하나 있잖아. 우리 배운 거. 그거. 작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뭐지? 작용 반작용은 그 힘에 기본적으로 짝이 있다라는 거고. 요게 작용이면 요게 반작용이다. 그런 뜻이고. 재영아? 얘랑 생김새가 똑같이 생긴 거, 형태가 아주 비슷하게 생긴 힘, 뭐 있어요? 모르나? 이런 거 안 배웠어요? 그럼 얘 서로 끌어당기잖아. 그럼 F면 이게 마이너스 F. 이때 크기 힘 F는 R 제곱분의 비례상수 G에 스몰 n, 라지 m. 뭔가 본 것 같은데. 야, 욕하겠다는 녀석들이 이걸 모르면 어떡해. 뭐예요? 본 것 같아요. 본 거 같은 게 아니고 봤어야죠. 보고 외우고 있어야죠. 생긴 게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쿨롱이라는 사람이 요걸 이렇게 실험적으로 유도해냅니다. 이걸.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쿨롱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직선상에서 여기 플러스, 뭐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일단 얘 때문에 얘 힘 방향만 한번 따져 본다라고 하면 얘와 얘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그죠? 제가 졸지 말고.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니까 이쪽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 거리와 얘 전하량, 얘 거리와 얘 전하량에 따라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어느 쪽으로 될지 모른다는 거야. 만약 이쪽으로 되면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 이쪽이 되면 이쪽으로 힘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양쪽이 동일하면은 얘는 R자의 미형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런 형태 계산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정삼각형 또는 사각형 이런 도형 끝에다가 뭐 이런 것들을 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받는 힘 하면은 이렇게 생기고 이 힘은 어떻게 더해야 되느냐? 이렇게 더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합으로 더해주면 이런 방향의 힘이 발생되는 거. 알겠죠? 이런 걸 이제 문제로 다루게 됐기 때문에 여기 전기력 요거는 나중에 어려울 수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인수분해도 나올 수 있고 상당히 다양하게 계산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풀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저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가까이 붙인다거나 그러면은 붙였다가 떼면은 양쪽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가 얼마로 할까? 플러스 4Q만큼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Q만큼 있다 라고 해볼게. 그럼 이걸 접촉시켰다가 떼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플러스가 되고, 그죠? 이 둘의 상세 값이 2Q가 남을 텐데 2Q가 절반씩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청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붙였다 떼니까 어떻게 돼? 인력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청력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이 힘의 크기가 몇 배가 되느냐 이런 것도 문제로 등장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같은 거리라고 하면 R은 변화가 없지만 무엇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전하량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알겠어요? 졸리지? 더워가지고 문을 열까요? 문을 조금 열까? 그래. 자, 그렇게 해서 요 전기력 부분은 그냥 요것만 암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 방식이 나오니까 특히 우리 시험 대비할 때 문제를 많이 다룰 때 꼭 이건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원자에 속박된 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반대 개념. 충력, 아니, 속박된 것의 반대. 속박의 반대? 됐죠? 니네는 지금 나한테 속박되어 있잖아. 지금 나가요. 못 나가잖아. 네. 그지? 근데, 그냥 막 돌아다닐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자유. 그렇지. 자유전자. 그 개념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바로 이 전자를 속박하는 힘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러더퍼드는 이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여기 원자핵이 있고, 아까 러더퍼드는 어떤 운동한다고 했죠?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어떤 운동한다고 그랬죠? 원 운동한다고 그랬잖아. 얘는 다른 운동이 아니라 원 운동이라고 했어요. 원 운동. 그럼 원 운동할 때 꼭 필요한 힘이 뭐죠? 야, 원 운동하면 니네는 왜 원심력이 생각이 나냐? 다 그래, 다. 밀어내는 게. 원심력이 아니고 원 운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힘이 구심력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원심력은 실제 힘도 아니잖아. 그러네.
그죠? 그건 그냥 관성입니다, 관성. 자, 구심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해요? 한쪽으로. 공간의 중심. 이게 뭡니까, 이게? 이 힘 F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지름 R. 그죠? 그 다음에 얘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은 그냥 1라고 두고, 얘 이제 핵의 전하량이 뭐 Q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겠어요? 보호 이론은 이거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요렇게 해서 전기력이 발생하고 원운동 시킨다는 게 러더퍼드의 주장입니다. 러더퍼드. 알겠죠? 러더퍼드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렇게 구속이 된다. 왜냐면, 얘를 그냥 이렇게 두면은, 원운동 안 시키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 힘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원자핵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얘가 안정적으로 요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면 어떤 운동을 하면 된다? 우리 뉴턴이 이렇게 생각했잖아. 지구가 있는데 왜 달이 지구로 안 떨어질까? 그 고민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 거였죠. 그죠? 원 운동을 하면 안 떨어지는 거죠. 네. 떨어지고 있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무슨 뜻이야? 잘못. 아주 빠르게 던지면 이렇게 가다가 중력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긴 하죠. 네. 그죠? 근데 이 떨어지는 정도가 땅도 똑같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어지면 두 개가 평행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얘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지만 땅이 안 닿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죠. 이게 지구의 곡률이 한 8km 당 1m 정도 떨어져요. 1m. 진짜예요? 그 정도 곡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빠르기로 던져주면 돌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거 안정적으로 돌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니? 이거 왜 못 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안쪽에서 잡아다니는데. 너는 시험까지 쳤다, 여기. 어떡할 거야? 또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 네. 이제 더. 이 부분은 안 나오고 여기부터 나 전기력부터. 전기력부터 여기 나오지. 전기력부터 나와. 알겠지? 자, 여기 봐봐. 저러지 말고. 자, 요거 꼭 기억해놔라. 적어놔라. 네. 전하를 띈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를 발생시킵니다. 알겠어? 자, 여기에서는 전자가 어떤 입자예요? 네, 전자예요. 전자가? 네? 요거. 전자 아니에요? 전자가 전할 땐 입자잖아. 네. 네. 그지? 네. 걔가 원운동이 무슨 운동인데? 가속도 운동. 이게 원운동은 여기에 포함돼요. 원운동. 가속도 운동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뭘 발생시킨다?
전자기파를 발생시킨다. 전자기파가 여기서 빙 이렇게 나와. 여기 좀 왔을 때 빙, 여기 좀 왔을 때 빙,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가 가진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저거 유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유지 못해요. 자, 그렇게 일단 한번 봐두시고, 여기 문제 풀어와라. 네. 응? 자, 158페이지 가봅시다. 158페이지. 159페이지부터 보세요. 159페이지. 요거 이어서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펙트럼은 요거 설명하고 할게요. 자, 그 B에 보시면 보호 원자 모형과 에너지 준위라고 되어 있는데, 자,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요겁니다. 원운동 해가지고 저걸 유지할 수 있느냐? 자, 요걸 하기 때문에 원운동 가지고는, 원운동하면 안정성이 붕괴됩니다. 원자의 안정성이라고 해드릴게요. 자. 유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왜? 전자기파를 계속 발생시키면서 궤도가 점점점 줄어가지고 결국 플러스 원자핵과 부딪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연속적인 전자기파 발생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느냐? 연속 스펙트럼이 발생돼야 되는데,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야. 알겠죠? 뭐가 안 맞는 거죠? 즉, 원운동 시켜도 안 되고, 이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 연속적인 전자기파, 이것도 말이 안 되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재현 알겠니? 자, 그래서 보호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들고 나오느냐 하면, 요런 걸 들고 나옵니다. 양자 조건이라는 거 하고, 진동수 조건이라는 걸 들고 나오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 용어를 안 쓰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에너지 양자화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진 않는데, 이건 뭐냐면, 니네 그 정상파 들어봤니? 정상파?
이거 못 들어봤니? 파동 전혀 모르죠? 파동 전혀 모르죠?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플러스가 있고, 원래 이 궤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돈다는 뜻이야. 잘 봐. 여기 봐봐. 여기에서 그냥 이 계정을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자,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 봐라. 이건 정상파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딱 안 맞아 떨어지죠? 이러면은, 요런 궤도로는 전자가 돌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도느냐? 딱 맞아 떨어지게 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이게 정상파 형태로 전자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딱 돌면, 뭘 발생 안 시키느냐 하면, 전자기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게 양자 조건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특수한 형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만 유지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진동수 조건은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그럼 여기에서도 얘가 정상파 형태로 이렇게 돌고 있겠죠? 그러면 안정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 요거 하나 물어보자. 원자핵에 가까운 전자 궤도와 먼 전자 궤도가 있어. 어디가 에너지가 더 작니? 어느 쪽? 어디가 더 작니? 더 안쪽에. 더 안쪽. 그죠? 그럼 이쪽에 있던 전자가, 예를 들어 이 전자가 있는데, 얘가 요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받아가지고 얘가 들뜨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뿅 가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냥 요게 갑자기 뿅 하고 이쪽에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제가 조지 말고. 열악한 조건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해한다. 그래도 졸지 마시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건너뛸 때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플랑크 상수라는 거예요. 플랑크 상수. 그 다음에 이게 진동수네, 진동수. 에너지는 잘 들어라. 에너지는 아까 전하는 기본 전하량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맞죠? 네. 에너지는 그럼 기본 에너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에너지는 뭐 불 같은 거 에너지잖아.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잖아.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이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진동수에 따라서 일종의 이 에너지 값은,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요렇게요. 요렇게. 요곳에 정수배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값이 HF 다시면 여기는 HF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2, 1. 이 진동수 차만큼, 자, HF2에서 HF1, 이게 뭡니까? 델타 E가 되겠죠?
그러면 H, 요게 플랑크 상수인데, 요거 뽑아내면,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진동수 차만큼의 에너지를 딱 받으면, 요게 도약 전도를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요게 이렇게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받은 에너지만큼 내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양자 조건으로 요거 가지고 이제 뭘 설명하느냐 하면 원자의 안정성, 이게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진동수 조건, 요거 가지고 뭐 불연속적인 스펙트럼,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책 한번 보자. 쌤 한번 읽어볼게. 자,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임의 궤도로 돌고 있다는 러더포드 원자 모형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결과를 설명할 수는 있는데, 원자의 안정성과 불연속적인 기체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원자 모형이 이제 제시하는 것은 원자핵 중심에서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특정한 궤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궤도에서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쯤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요 조금 지나서도 이런 식으로 안 맞다는 얘기예요. 정상파 형태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있을 수 없다라고 했고, 그게 이제 안정한 상태를 제시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의 궤도는 원자핵에서부터 가까운 궤도부터 N1, N2, N3 이런 식으로 수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양을 얘기한 거예요. 셀 수 있는 양. 수량. 이거는 자는 이제 놈자자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으로 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에너지가 우리 이렇게 됐을 때 그거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보였던 에너지조차도 전부 다 셀 수 있는 값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뭐 시뮬레이션 우주다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막 등장하기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에너지의 양자화. 자, 거기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하며 양자수와 관련된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가진다. 이 특정한 에너지 값은 어떻게 나온다? E는 마이너스의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여기에 원자에서 제일 안쪽 궤도, 여기가 N1, 그 다음 N2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양자수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여기에 에너지 값,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에너지 중위. 그렇죠? 에너지 중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재영이가 너무 좋은데. 문제 조금 풀까, 그러면? 너 여기 문제 다 풀지 않았니? 혹시? 여기요? 앞쪽에? 앞쪽은 플러스, 아, 여기도 플러스. 저번에 거의 막 풀었잖아, 네. 그지? 네. 풀었네. 그럼 너는 여기 뒤쪽 풀고, 여기 안 푼 부분, 여기 쭉 풀어보고, 네. 스펙트럼은 알 거잖아, 그지? 다음에 설명은 하겠지만, 풀어보고, 재영이는 지금 뭐 풀었냐면, 전기력 쪽을 좀 풀어봅시다. 154페이지 10번부터 해가지고, 한번 풀어봐. 근데 여기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라고? 왜? 그러니까 원래 시험 범위가 여기 지금 현대까지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이번 기말에 여기서 어려운 것만 나온다고 해서 여기는 아니고 여기 그 전기력 여기서만 한두 개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NSD 거기부터. 아, 그래? 그럼 너 에너지 D를 그럼 차라리 풀어봐. 에너지 D 쪽. 그죠? 거의 저번 시간에 수업을 거의 했으니까, 네. 한번 정리하고 풀어보시고.
재영이 열역학에서 거의 다 틀렸네. 왜 이렇게 열역학에서 다 틀렸어? 어? 틀린 문제 다 열역학인데? 지금은 많이 안 덥지? 엄청 많이 덥지.
그리고 저번에 그거 있었잖아. 원자가띠, 전도띠. 여기 이제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물어본 거 아, 네. 기억나지? 네. 그 도체는 이런 식으로 접혀 있잖아. 네, 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에서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고. 그래서 자유전자가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띠에 꽉 차지를 못해요. 네? 아. 전자가 네. 꽉 차 있지를 못해. 아. 다른 애들은 원자가 띠가 전도띠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에너지 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잖아. 응? 이 정도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올라가는데 지 맘대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네. 여기는 거의 에너지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의 온도만 있어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부도체하고 반도체는 꽉 채워져 있고 도체는 비어 있다. 그러니까 다 차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